안녕하세요. 똑똑한 고민상담소. 이번 사연은 뇌전증 장애편입니다. 굴러라 구루님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뇌전증협회 김덕수 사무총장님과 함께 고민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구루님 사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여자예요. 2년차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있어서 발작 증상은 거의 없는데 단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뇌전증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또 숨기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말하자니 용기가 없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뇌전증인데 뇌전증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뇌전증이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뇌전증 하면은 야 이게 뭐지? 처음 듣는 병이네. 네, 뇌조증하고도 그런 같이 분들이 헷갈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간질 그러면은 단번에 간질이구나 이게 이렇게 알고 아시더라고요. 예전엔 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병이. 근데 이제 이 간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리스 어원이 에필립시라는 영어명으로 쓰는데 악령에 의해 영혼이 사로잡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악령이 이게 악령에 사로잡혔다고요? 의해서 사로잡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질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죠. 편견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얼마만큼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 병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요즘 저희가 간질이라고 부르지 않고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뇌전증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그 뇌전증은 뇌의 이제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과도하게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 흥분 상태가 발생이 되면 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짧은 시간 멍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뇌전증 장애라고 그러고 뇌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 10월 25일쯤에 갑자기 쓰러져서 2시간 동안 대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증상이 없다가. 그리고 한 달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제 병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뇌전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약을 복용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악령이 씌었다라는 말은 너무 소름 돋네요. 그렇죠. 이게 뇌전증이라는 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인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나 이런 표현들을 썼었죠. 닭살 돋네요. 무섭네요. 네. 어원이 그렇다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언어 습관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옛날에 길을 걷다가 발작 때문에 쓰러지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119에 급하게 신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부딪힌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외출할 때 혹시 보호자가 꼭 필요한가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문제 하나 한번 내볼게 맞춰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원전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나요 혹시? 알죠. 그 로마의 그 율리우스 케이사르라고도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바라기 그림으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호. 그다음에 또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주제가 뇌전증이니까 살짝 컨닝을 해보자면 다들 뇌전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네, 맞습니다. 합리적인 추리. 대부분 모두들 뇌전증을 갖고 있었어요.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에디슨도 뇌전증 환자였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요. 누가 뇌전증 장애인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으세요. 왜냐면 이제 발작했던 장면들만 자꾸 떠오르시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아요. 저 역시도 약을 잘 복용하고 있어서 잘 안 쓰러지거든요. 뇌전증 장애인 중에서 사연 주인공분과 같이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직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가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적 편견이나 오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입사하기 전부터 고민들이 많으시죠. 일단 뇌전증 진단이라는 거를 받는 순간 암에 걸렸다고는 충격 이상의 충격을 받아요. 뇌전증에 걸렸다. 근데 우리가 고혈압에 걸렸습니다, 당뇨에 걸렸습니다. 그럼 충격 안 받으시잖아요. 내가 잘 조절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뇌전증도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명을 받으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병을 밝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병을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사회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라는 그 편견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뇌전증 장애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네요. 알게 모르게. 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 중에 뇌전증은 무조건 유전이 되거나 아니면 전염된다고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아유, 전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예, 그럼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뇌전증 장애라고 그러면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일단은 그 발작 때문에 사실은 많은 편견과 싸우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뇌전증 장애인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원인이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뇌전증이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사고라든가 뇌염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에는 같이 이제 뇌전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유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감염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예. 아유, 정말 들으셨죠,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와 편견들이 있어요. 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실 이런 것도 약간 편견을 일조하는 것 같은데요. 드라마나 영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뭔가 뇌전증 환자분이 나온다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오면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거나 막 몸을 막 떨다거나 해서 되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그려질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뇌전증 환자의 60% 이상이 이제 잠시 멍하다 싶을 정도의 의식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복용하시면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시면 증상 없이 그냥 쭉 생활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업무만 배치가 된다면 충분히 직장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잠깐이라도 의식을 잃을 수 있다면 높은 곳이나 위험한 기계를 만지는 일 같은 건 조금 업무 환경에서 바꾸는 게 나을까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곳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업무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또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발작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사고율이 더 높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적절한 직업을 제공받고 또 잘 적응만 한다면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얘기를 잘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사연 주인공이 아직 장애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약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갑자기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동료들에게 알리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또 동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주변에 일단 위험한 물건을 좀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날카로운 것들이 그분한테 상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좀 치워주시고 머리 밑에다가 이제 좀 부드러운 옷가지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렇게 호흡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고개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려주시고 이제 목 주위에 있는 이렇게 목이 조이면 안 되니까 옷을 좀 느슨하게 해주시고 뭐 이제 허리띠도 풀어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그걸 좀 옆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발작이 시작되고 한 몇 초에서 3분 이내에 이게 사실은 끝나요. 아무렇지 않게 물론 본인도 기억 못 하겠지만 그 끝나는데 그게 간혹 가다가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19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예,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눈을 떴을 때, 몰래 동료가 하는 얘기는 전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해준 말은 많은 분들이 둘러서 나를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저를 찍고 있었대요. 그게 신기한지. 사실 그 말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응급 상황인 거니까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게 더 대처가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주인공이 용기를 가지고 장애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이 뇌전증에 대해 이해하고 그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뇌전증 갖고 있는 동료에게 어떤 에티켓들을 우리가 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동료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뇌전증이 일으키는 요소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음주예요. 술을 드시는 거거든요. 회식 같은 데 참석해서 정상적으로 식사하시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술을 권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먹거나 뇌전증 환자들은 거의 술을 안 드시니까 본인이 아니까 그러니까 술을 권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되도록 배치 안 해주시는 게 좋죠. 예, 가급적 그런 부분들만 같이 좀 화합해서 나간다면 뇌전증 환자들도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오늘 뇌전증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까지 내가 뇌전증에 대해 정말 저 역시도 뇌전증을 가진 지 현재 최근이지만 그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었고 오늘 또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구름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뇌전증이 발작보다 편견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할 것이다, 격리돼야 된다 하는 것들. 사실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나의 기호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나의 장애를 밝힐 수 있고 동료들이 이해해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모든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좋은 또 정보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름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해요. 안녕!